당신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이 망가져 있을 뿐이죠.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까지 일했는데 성과는 늘 꼴찌. 승진은 다른 사람들만 하고 자기는 항상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제가 바보 같아서 이러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버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모두 2, 3년 만에 번아웃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뭔가 안 풀릴 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원래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갇혀있는 구조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평생 필요 없는 자책을 안고 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람의 실패를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보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시험 성적도 안 나옵니다. 이 학생은 생각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공부 재능이 없어. 부모님도 선생님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 노력이 부족해. 그런데 실제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ADHD가 있는데 진단을 못 받았습니다. 또는 청각 처리 장애가 있어서 강의식 수업으로는 학습이 안 됩니다. 혹은 극심한 아침 저혈압인데 1교시 수업만 3개입니다.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매일 싸워서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학생에게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왜 달리기를 안 해?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합니다. 2019년 MIT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능력의 프로그래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필요한 도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에 배치했습니다. B그룹은 엄격한 감시를 받고 절차가 복잡하며 실수하면 바로 지적받는 환경에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후 A그룹은 생산성이 40% 증가했고 B그룹은 오히려 20% 감소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똑같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6개월 만에 무기력하게 만든 업무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서 간단한 일도 몇 주씩 걸립니다. 회의는 많은데 결정은 안 나고 책임은 분산되는데 권한은 없습니다.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높은데 자원은 턱없이 부족함. 이런 회사에서 3개월 일하다 보면 처음엔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도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구글 출신 개발자도 하버드 MBA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연애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에서 계속 불안하고 집착하게 된다면 나는 원래 불안정 애착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관계 자체가 불안정한 패턴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연락하다가 어떤 날은 이틀 동안 잠수를 탑니다.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빠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습니다. 미래 계획은 절대 얘기 안 하고 관계 정의도 애매하게 둡니다. 이런 관계 구조에서는 원래 안정 애착이었던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제로니까.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내가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구조가 집착을 유발하는 겁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도 탁월하게 만들고 나쁜 시스템은 탁월한 사람도 평범하게 만든다. 실제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혁신적인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특별한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무제한 휴가를 줍니다. 구글은 업무 시간의 20%를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이게 직원들을 믿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1분 단위로 체크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측정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원들은 일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감시를 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창의성은 사라지고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탓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먼저 관찰하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정말 나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의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나요? 그렇다면 90% 확률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는 회사에서 매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매뉴얼이 6개월 전 버전이었고 실제 프로세스는 계속 바뀌는데 아무도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틀린 매뉴얼을 보고 일하다가 실수하고 그러면 왜 제대로 안 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신입사원의 문제일. 두 번째,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물론 회사 전체 시스템을 혼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팀 내 소통 방식을 제한한다거나 업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비효율적인 회의를 줄이자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직원 한 명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제시했더니 결국 회사 전체 시스템이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때로는 떠나는 것도 답입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계속 자책하며 소진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왜 못 올라가? 라고 하면 그 물고기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물속에 넣으면 그 물고기는 완벽하게 자랍니다. 환경이 안 맞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계속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더니 3개월 만에 핵심 인재가 됐습니다.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 대기업은 정해진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은 애매한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무능해 보이고 어떤 환경에서는 탁월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장하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두 가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첫째,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면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정작 바꿔야 할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둡니다. 회사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학교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 관계의 불건전한 패턴, 이런 것들은 계속 다음 사람도 똑같이 힘들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속한 구조가 문제일까?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필요 없는 죄책감과 자책을 너무 많이 안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구조를 바꾸거나 더 나은 구조로 이동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만 괜찮지 않은 구조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변화를 시작할 수